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조동연 선대위원장,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이 사생활 의혹, 구체적으로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는데 무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4가지 키워드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하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대형 미디어 월에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하. 저는 이 부하라는 말이 들으면 이분의 말이 떠오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얘기였는데 오늘 이 첫 번째 키워드 부하 어떤 의미로 나왔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요 윤석열 후보의 말을 당무 거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 갈 의향이 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 후보와 깜짝 모임을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달래서 가야 한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로 향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조국의 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로 했을까요? 건너지 않기로 했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건너기로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로남불로 공정성 기대를 훼손했다. 누가? 조국 전 장관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민주진영은 더 청렴해야 한다라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국면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겁니다. 그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왜 조국 갖고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안녕. 안녕. 누가 누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했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여당의 민주당의 영입 1호 조동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와 같은 위치로서 매우 높은 공인이죠. 혼외자 논란이 일었고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죄송, 안녕히 계세요 라고 페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아닌 혼외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입을 주도한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혼외자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강력히 예고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셈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그러기 상태의 그 그러기 맞습니다. 어떤 그러기일까요? 조선일보 1면입니다. 초유의 복합 쇼크 위드 코로나가 그러기 상태다. 델타 오미크론 동시 공격에 병상 대기 환자 900명마저 넘어섰다. 모임 영업시간 제한하겠다. 정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10명까지 사적 모임할 수 있었는데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